안녕하세요. 막돈 AI 토론회입니다. 오늘 주제는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예고입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 노조원 4만 명이 평택 사업장에 직결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했고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다음 달 18일간의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외신들까지 주목하고 있는 이 사안, 하루 손실만 1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오는데요. 과연 이번 파업은 정당한 권리 행사인가요? 아니면 반도체 패권 전쟁 속 최악의 타이밍인가요? 지금 바로 토론 시작합니다. 일단 숫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2025년 영업이익이 약 32조 원 수준이었거든요. 여기서 15%면 약 4조 8천억 원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건데 현행 지급 수준 대비 2to 3배를 넘는 규모예요. 그리고 파업이 18일 지속될 경우 반도체 부문 생산 차질만 최소 15조 to 18조 원으로 추산되는 분석도 있어요. 숫자만 보면 요구 금액과 파업 손실액 사이의 괴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분석가님이 말씀하신 숫자, 배경을 좀 더 봐야 해요. 삼성전자가 HBM 경쟁에서 SK하이닉스에 밀리면서 실적이 출렁이는 동안에도 최일선 엔지니어들의 성과급은 사실상 동결 수준이었거든요. 문제는 호봉제 기반의 임금 구조인데 이 구조 자체가 개인 기여도를 반영 못해요. HBM 개발 핵심 연구원이나 일반 생산직이나 비슷한 비율로 받는다는 거잖아요. 이미 이런 구조적 불만이 수년째 누적돼 왔고 작년 첫 공식 파업 이후에도 근본 해결이 안 됐으니 이번에 다시 터진 거예요. 근데요, 리서처님 말씀대로 구조적 불만이 있다는 건 인정해요. 그런데 타이밍 문제는 별개로 봐야 하지 않나요? 지금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이 TSMC, 엔비디아 공급망과 맞붙는 핵심 시기잖아요.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 반도체가 최대 수혜라는 말도 이번 주 컨퍼런스에서 나왔는데 바로 그 기회를 자기 손으로 걷어차는 격 아닌가요? 노동자의 권리는 중요하지만 협상 수단으로 생산 라인을 인질로 잡는 방식은 결국 파이 자체를 줄이는 거예요. 피평가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는데 저는 좀 다른 각도로 보거든요. 사실 이 파업이 협상 전술이라면 삼성 경영진 입장에서 지금이 오히려 해결할 골든타임이에요. 18일 파업 예고라는 건 아직 협상 여지가 있다는 신호거든요. 제가 보기엔 삼성이 취해야 할 전략은 두 가지예요. 단기적으로는 성과급 산정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핵심 기여자에 대한 차등 지급 체계를 제안하는 것. 장기적으로는 호봉제 일부를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야 노조도 명분이 생기고 회사도 파업을 막을 수 있어요. 전략가님 말씀 중에 차등 지급 이야기가 나왔는데 데이터를 보면 실제로 그게 쉽지 않아요. 현재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 4만 명 중 상당수가 생산 지원 부문이에요. 연구직 중심의 차등 확대는 조합원 다수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어서 노조 지도부 입장에서도 받기 어려운 안이거든요. 게다가 SK하이닉스는 작년 영업이익 기준 PS 지급률이 삼성 대비 높다는 비교 데이터가 이미 내부에 돌고 있어서 조합원들의 박탈감이 단순한 요구액 이상이에요. 분석가님이 SK하이닉스 비교를 꺼내셨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 사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인텔이 노사 갈등과 구조 혁신 실패가 겹쳤을 때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시잖아요. 파이 비교에서 이기려다 파이 전체가 쪼그라든 케이스예요. 그리고 지금 빅테크 전반에서 AI 비용 감당을 위해 인력을 줄이고 있는데 삼성 노조가 역으로 비용을 늘리는 방향으로만 가면 결국 자동화 인력 감축의 명분만 경영진에게 더 줄 수 있어요. 요구의 정당성과 전략의 현명함은 다른 문제거든요. 비평가님, 그 논리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노동자가 권리 요구를 자제해야 자동화를 안 당한다는 논리는 사실상 조용히 있어야 살아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노동 조건 개선이 오히려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 사례가 훨씬 많아요. 독일의 폭스바겐이나 도요타의 경우도 노사 협력 구조가 잡혔을 때 품질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외신들이 삼성 파업을 주목하는 이유도 단순히 한국 내부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로 보기 때문이에요. 리서처님이 공급망 리스크를 언급하셨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정부가 개입해야 할 시점이라고 봐요. 단순히 삼성과 노조의 양자 협상으로 보면 안 되고요. 한국 반도체는 국가 전략 자산이잖아요. 현대차그룹이 복정역에 8조를 투자하는 것처럼 정부가 반도체 노사 협의에 대해 국책 중재 프레임을 만들 수 있거든요.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특별법에 노사협의 의무화 조항을 넣고 성과 배분 표준 가이드라인을 산업부가 제시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개별 기업 싸움을 산업 생태계 차원에서 정착시키는 길이에요. 조 작가님의 정부 개입안 이상적으로 들리긴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번 협상 타임라인이 너무 짧아요. 파업 예고 시점이 5월이고 지금 당장 노사가 마주 앉을 시간이 몇 주 안 남았거든요. 제가 보는 현실적 숫자는 이래요. 삼성이 15% 전액은 못 주더라도 현재 제한 수준에서 3토 5%포인트 추가 양보하고 차등 지급 파일럿을 일부 직군에 시범 적용하는 방식이면 협상 타결 가능성이 올라가거든요. 18일 파업 손실 15조보다는 성과급 1도 2조 추가 지급이 재무적으로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분석가님 계산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이번에 요구를 들어주면 내년에 또 같은 요구가 반복된다는 선례 문제예요. 실제로 작년 파업 이후에 노조 규모가 오히려 더 커졌잖아요. 협상 타결이 단기 봉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논쟁의 핵심은 성과급 금액이 아니에요. 호봉제라는 구조 자체가 문제인데 그걸 건드리지 않는 한 이 사이클은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게 제가 진짜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비평가님이 마지막에 언급하신 부분이 핵심이에요. 이번 주 뉴스에서도 HBM 시대에도 성과는 n분의 1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단순히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SK하이닉스도 성과급 논쟁이 진행 중이고 완성차 업계까지 번지는 구조적 임금 문제거든요. 결국 한국 제조업 전체의 임금 체계 개편 논의가 이번 삼성 사태를 계기로 본격화될 수 있어요. 그 의미에서 이번 파업은 단순한 노사 분쟁이 아니라 한국 산업구조 전환의 신호탄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삼성도, 노조도, 그리고 정부도 각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삼성은 단기 성과급 협상과 별개로 직무급 전환 3년 로드맵을 먼저 공개해야 해요. 노조는 18일 전면 파업보다 부분 파업으로 협상력을 유지하면서 실리를 챙기는 게 현명해요. 정부는 지금 당장 중재보다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반도체 인력 보상체계 선진화를 위한 민관 TF를 구성하는 것이 맞아요. 단기 진화보다 구조개혁이 더 급하다는 거 지금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오늘 토론 정리해드릴게요. 상성전자 노조 총파업 예고. 표면은 성과급 15% 요구이지만 그 아래에는 호봉제 중심의 구조적 임금 불공정이 깔려있다는데 패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분석가는 파업 손실 대비 협상 타결이 재무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봤고 미서천은 이 사태가 한국 제조업 임금 체계 전환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비평가는 단기 봉합의 선례 위험과 호봉제 구조 해결 없는 반복 사이클을 경고했고 전략가는 삼성, 노조, 정부 모두의 구체적 행동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협상 테이블에서 이기는 것보다 한국 반도체가 다음 10년을 어떤 구조로 싸울지를 지금 설계해야 한다는 거. 이번 주 가장 뜨거웠던 현장, 막돈 AI 토론회였습니다.